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화장대 거울을 비추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통스럽다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세월의 흔적이라고 위로하기에는 너무나도 칙칙하고 불길하게 번져버린 검은 그림자들 때문이지요. 마치 죽음의 꽃이라 불리는 저승꽃이 내 얼굴에 피어난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자들의 피부와 마음을 치료해온 닥터 김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 가운을 입고 딱딱한 의학 지식을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환자가 제 진료실에서 흘렸던 눈물과 그들이 되찾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관리법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에서도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들어오시던 70살의 김영희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한여름인데도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만을 향해 손가락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위축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사 선생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 흉측한 것들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써야 했습니다. 양쪽 광대뼈를 시작으로 관자놀이까지 짙은 갈색의 반점들이 마치 잉크를 쏟은 듯 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미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이 튀어나와 굳어버린 지루각화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에 색소가 침착된 수준을 넘어서 마치 낡은 가죽이 얼굴에 덧대어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동전만한 크기로 뭉쳐 있었고 어떤 것은 깨알처럼 흩어져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검버섯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밤 흘린 눈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달이 우리 손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 얼굴로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절망의 무게가 진료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뙤약볕 아래서 고추 농사를 짓고 밭을 매며 살아온 훈장이 고작 이 검버섯이라니요. 젊은 날 자외선 차단제 한번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흘린 땀방울이 이제 와서 저주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입장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꼈다고 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처방은 레이저 시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퍼진 검버섯의 개수와 깊이를 보았을 때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얼굴 전체를 치료하는데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서너 번은 반복해야 하니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방과 거친 손마디를 보았을 때 저는 차마 수백만 원짜리 시술 견적서를 내밀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늙은이는 그냥 이렇게 흉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건가요? 돈 없으면 늙지도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은 5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저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돈 없는 환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머니를 치료하겠다고 말입니다. 레이저 기계보다 더 강력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저승꽃을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처방 전에는 복잡한 영어 이름에 약 대신 레몬, 꿀, 바나나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50년 경력의 의사가 내린 처방이 맞느냐고 되물으시는 할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재료들 속에 숨겨진 화학적 기전은 현대 의약품 못지않게 강력하고 정교합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첫 번째 처방인 레몬 꿀팩을 얼굴에 올렸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얼굴이 따가워서 못 참겠어요. 이거 내 피부 다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거울을 보여드리며 이것이 바로 피부가 깨어나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막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오랜 세월 굳어진 검버섯은 마치 갑옷처럼 두꺼워져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이 그 단단한 각질층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통증인 명현 반응입니다. 이때 피부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 두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묻은 얼룩이 아닙니다. 피부 가장 깊은 곳인 기저층에서 멜라닌 세포라는 공장장들이 과로하여 만들어낸 불량품들이 쌓인 결과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묵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 순환 주기가 40일, 60일로 점점 길어집니다. 떨어져 나가야 할 죽은 세포들이 접착제처럼 서로 엉겨붙어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버리는 것이지요. 이 죽은 세포 덩어리들 사이사이에 멜라닌 색소가 층층이 끼어들어가면서 색깔은 점점 검게 변합니다. 여기서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천연각질 제거제입니다. 구연산은 죽은 각질 세포들을 서로 붙잡고 있는 단백질 결합을 녹여서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벽에 물을 뿌려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검버섯의 표면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 틈새로 비타민C가 침투하여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꿀의 역할인데 많은 분이 꿀을 단순히 끈적하게 만들기 위해 넣는다고 오해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꿀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레몬 산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즉시 진정시킵니다. 또한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은 피부의 재생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레몬이 부순 각질을 빠르게 탈락시킵니다. 레몬이 공격수라면 꿀은 수비수이자 치료사로서 완벽한 콤비를 이루어 피부 장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첫날의 따가움을 참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울을 보니 검버섯 가장자리가 흐릿해진 것 같아요. 마치 때가 불어서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몬의 산성 성분이 검버섯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비법인 녹두팩을 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해독의 제왕으로 불렸는데 피부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 몸속에 열이 많거나 독소가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얼굴로 열이 오르는 상열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열기가 검버섯의 먹이가 됩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피부 깊숙한 곳에 열독을 식혀주어 멜라닌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세 번째 비법, 바나나 껍질의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나나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사실 영양분은 껍질에 더 많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섬유질에는 루테인과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화된 세포를 되살립니다. 특히 바나나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갈색 반점, 슈가 스팟이 생길 때 항산화 물질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닿으면 산화되어 검게 변한 멜라닌 색소를 다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녹슨 못을 식초에 담그면 녹이 사라지고 다시 반짝이는 못이 되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입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매일 저녁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피부는 비타민 샤워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문지르는 마찰 과정에서 미세한 열이 발생하여 유효 성분이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없애고 싶은 욕심에 떼수건이나 거친 수건으로 검버섯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피부는 강한 자극을 받으면 방어 기제로 더 많은 색소를 뿜어냅니다. 오히려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크기가 커지는 부작용을 낳게 되니 아기 피부를 다루듯 살살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외출하는 습관입니다. 레몬팩이나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피부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얇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자외선을 무방비로 쬐게 되면 멜라닌 세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기껏 공들여 없애놓은 검버섯 자리에 더 진하고 깊은 색소가 자리 잡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겉만 치료하고 속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검버섯은 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간이 해독하지 못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피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희 할머니에게 단순히 바르는 것 외에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도록 처방했습니다.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활성산소라는 녀석들이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 가공식품 속의 화학 물질들이 끊임없이 세포막을 공격하여 구멍을 냅니다. 세포막이 산화되어 녹이 슬면 그 자리에 리포푸신이라는 황갈색 노화색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검버섯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검은 점은 사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병들고 늙어가며 남긴 배설물이자 묘비명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료는 이 산화 과정을 멈추고 녹슨 세포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는 데 있습니다. 시금치의 엽록소, 당근의 베타카로틴, 호두의 비타민 E가 바로 세포막을 코팅해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들이 튼튼하게 막아주면 아무리 햇볕을 쬐어도 멜라닌 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이 세포의 원리를 듣고는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 병사들이 무기가 없어서 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제부터 좋은 무기를 주어야겠군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갈아 마시고 간식으로 호두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는 얼굴색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누워만 계시던 할머니가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되셨고 소화불량도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김영희 할머니의 손녀가 결혼하는 날, 식장 로비는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화사한 한복을 입고 서 계신 할머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3주 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무엇보다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메이크업 해주는 아가씨가 제 피부가 어쩜 이렇게 보드랍냐고 칭찬하더군요. 그날 할머니는 하객들에게 새 신부보다 더 곱다는 덕담을 수없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검버섯을 가리기 위해 두껍게 칠했던 화장이 이제는 얇고 투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있던 그 짙은 갈색의 굳은 살들은 거짓말처럼 옅은 베이지색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처럼 할머니는 70,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것입니다. 손녀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김영희 할머니께 드렸던 3주 프로그램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순서가 아니라 무너진 신체 리듬을 바로잡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몸을 깨우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정체된 노폐물을 배출시켜 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탁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항산화 삼총사가 올라와야 합니다. 살짝 데친 시금치, 올리브 오일에 볶은 당근, 그리고 호두 5알을 꼭 챙겨 드십시오. 이 음식들은 위장으로 들어가 소화되는 즉시 혈관을 타고 피부 세포로 이동하여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과 같아서 낮 동안 쏟아지는 자외선을 막아내는 힘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한번 바르고는 하루 종일 덧바르지 않는 실수를 범하십니다.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기껏해야 2-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으니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덧발라야 합니다. 화장 위에 덧바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톡톡 두드려 바르는 쿠션 형태의 차단제라도 꼭 사용하십시오.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지친 피부에 보상을 해줄 차례인데 이때가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레몬 꿀팩으로 묵은 각질을 녹여내고 2번은 녹두팩으로 열을 식히십시오. 나머지 3일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영양을 공급하면 피부는 쉴 새 없이 재생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50년 노하우가 담긴 특급 비밀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피부 관리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우리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말초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손끝을 자극하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전신 혈액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져 영양분이 피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 검버섯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손가락 운동을 하면 펌프질하듯 혈액을 강하게 밀어주어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강하게 10번씩 부딪혀 보십시오. 뇌가 번쩍 깨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낸 뒤 그 따뜻한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듯 눌러주십시오. 이 동작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손바닥의 기운을 얼굴로 전달하여 죽어가는 세포를 깨우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영감님은 이 손운동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건망증이 사라져 치매 초기 증상이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등의 검버섯이